네, 26년 5월 16일 5월 둘째 주 매매일지입니다. 이번 주는 제가 저번 주에는 이게 손실 나 있어서 포함을 안 시켜서 결산상으로는 네, 이렇게 해서 금요일을 포함해서 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익률은 지금 전체 7.99%이고 8일부터 15일까지 수익률로는 8%가량 수익이 났고 금액으로는 5천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5천만 원이라는 것은 양도소득세를 빼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3천 후반대 금액으로 아마 실수익은 잡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 여기서 있는 금액들은 양도소득세를 감안하지 않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따로 제 자산에서 계산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포함을 해서 제외하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미국 주식 거래하실 때는 양도소득세 분을 감안해서 자산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22%를 빼고 자산에서 계산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익도 마찬가지로 1,000만 원 수익 난다라고 하면 220만 원은 빼고 수익으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 종목은 저번 주 금요일은 코닝, 그 다음에 월요일에 삼전, 루멘텀, 그 다음에 마이크론, 구글 이렇게 거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 현대자동차,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를 거래를 했습니다. 월요일에는 메모리 주들이 강세였기 때문에 이때 마이크론과 루멘텀 거래를 했고, 루멘텀은 그 나스닥 100의 편입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제가 계속 저점에서 조금씩 잡아서 수익을 내는 전략을 사용했고, 아침에 장 열리자마자 들어가서 수익 실현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날은 제가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손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대신에 이때는 수익 보고 다시 빠져나오고 그렇게 거래를 했습니다. 이때 제가 빠져 있는데 삼성전자도 이때 같이 거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간상으로는 크게 매매 실수를 하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이날 크게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12일 날 CPI가 많이 높아져가지고 주가가 장전부터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8천 찍고 하락을 했고, 네, 그래서 조금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포지션을 가져가지 않았는데,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큰 수익은 큰 하락 때 온다라고 적어놨는데, 많이 하락했을 때 되려 큰 수익이 생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상으로 보자면 제가 12일 날 이 차트입니다. 12일 날 마이크론이 이 시가 대비 11% 정도, 10% 정도 하락했고, 그 다음에 장중으로는 이 시가 기준으로 보자면 8% 정도를 하락을 했었습니다. 시가 기준으로 11%면 되게 많이 하락한 거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진입을 해봐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정도라고 하더라도 8, 9%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반등을 줄 수 있는 업황이 꺾인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등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도 진입을 못했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저점 대비 8%가 상승을 했었고 그 다음에 다음날까지 끌고 갔다라고 하면 저점 대비 15% 완전 저점에 잡았을 경우는 그런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어쨌든 15% 정도 반등을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락 최대 시간은 1시 50분 경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1시 때 하락했다가 다시 약반등하고 다시 밀렸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1시가 보통 제가 기점으로 보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가 아니라 2시 정도까지도 최대 하락할 수 있고 2시에 반등 못하고 계속 하락한 상태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락하고 그다음에 하락 유지된 상태로 시장이 갈 수 있다라는 점까지 감안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이런 날은 다 들어가기보다는 일부 포지션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다음날 진입할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해 두신 상태에서 진입을 하는 것이 덜 먹더라도 좀 안전한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어서 보면 네. 13일은 제가 삼성전자 손실이 났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지금 그때 중국 그 미중회담 합류한다는 소식 때문에 그때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등했다가 조금 호재들이 조금 나오고 계속 금요일 아마 장전인가까지 아니면 목요일 날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가 어 엔비디아가 14일 네, 장중까지 괜찮았고 그다음에 장 14 지금 15일은 계속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기대감 소멸로 계속 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목요일까지는 그래도 재료 소멸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목요일까지는 엔비디아가 조금 괜찮은 흐름으로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도주는 월요일은 루멘텀이었고 그다음에 이때는 다 하락했습니다. 다 하락했고 제가 쇼크 충격이 두 번째 왔습니다. 두 번째 왔었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 다시 한번 신용물 금리 상승으로 다시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쇼크 1차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순환매가 있었던 7일 날, 그다음에 12일 날, 15일 날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이번 달에는 쇼크가 있었고 저번 달에는 참고로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무프로 갔던 거가 무프로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무프로 간 게 조금 아쉬웠고 그다음에 이날은 삼성전자를 조금 더 끌고 가도 됐는데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조금 불안한 상황에 놓이는 게 불편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손실난 거 플러스 전날 그리고 이때 번 것들이 있어서 조금 욕심내지 않고 어, 손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리스크를 안고 가기보다는 음, 조금 안전하게 가자는 차원에서 매도를 했는데 되려 조금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엔비디아 계속 이어서 조금 중국 쪽의 판매가 승인이 난다라는 조금 일부 소식들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결론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결론은 나지 않았는데 그때 속보로는 조금 승인이 났다라는 이야기가 카더라라도 있어가지고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금요일은 네, 미중 크게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10년물 채권 4.55 조금 높여지는 그런 추세가 있어서 그 부분 우려스러운 부분과 유가 상승 그 다음에 미중 회담에서 큰 성과 없이 돌아온다라는 점 때문에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주였습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를 처음에는 제가 진입을 했는데 조금 아쉽게도 초반에 매도했다가 너무 빨리 매수했다가 매도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하방 지지하는 것을 보고 첫 번째 박스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보시면 이쪽에 소프트웨어 섹터입니다. 초반에는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만 조금 강했는데 서비스나우 쪽에 트럼프 매수 물량과 그다음에 목표가 상향 등 소식이 나왔고 그다음에 피그마가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호재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장중에는 상승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3.4%까지 장 전에 10시 13분경에는 0.5%였는데 네, 장 시작되고 나서 12시 30분까지 자정까지 크게 반등한 것을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차트상으로 주간 기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요일은 제가 구글이랑 루멘텀 그리고 마이크론 거래했는데 나스닥 100 편입 소식이 있는 루멘텀이 주도주여서 그것을 끝까지 좀 끌고 가도 됐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호재에 따라서 끝까지 끌고 갈지 말지를 좀 결정을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구글이나 마이크론 거래하기보다는 루멘텀이 하방 지지하는지 보고 상승 이어간다라고 하면 훨씬 더 강하게 끌고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한 10%까지도 상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분선 쭉 초록색인데 타고 올라갔기 때문에 되게 강한 상승이었습니다. 그리고 12일은 무프로 갔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론 조금 더 저가에 매수하는 것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시고 좀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내가 이거를 어떤 종목을 사셨을 때 물타기와 어떤 저가 매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가 매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어, 어, 이 정도에서 산다라고 하면 계속 물타기를 할 겁니다. 계속 물타기를 하는데 만약에 고수가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이쯤에서 떨어졌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에서 아마 매수를 하겠죠. 그리고 한 이런 데서 조금 더 매수를 하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차이냐면 지금 RSI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어, 시장 상황이 CPI가 일단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진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입하지 않고 너무 과하게 하락한다라고 했을 때는 진입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어떤 거래에 데이터가 있으셔야 됩니다.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 없이 이 가격이 비싼 건지 싼 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8% 이상 갔을 때는 반등을 한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마찬가지로 9% 가고 하이닉스가 저번 주에 8% 마이너스 8%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데이터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나중에는 이 하락장이 어떤 종목이든
내가 저가 매수다, 과대 낙폭이다라고 하는 퍼센테이지가 있을 겁니다. 그 퍼센테이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하게 빠졌다라고 해서 진입했을 때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과하게 빠졌다라는 것을 잣대를 두기보다는 예전에 이 정도 가격이었을 때는 너무 과하게 빠진 상황이었다라는 데이터가 있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수가 순식간에 1시간 만에 6%가 코스피가 빠진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그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어, 시장을 가장 강하게 끌고 갔던 주도주도 그 이상으로 아마 빠져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는 기준을 두고 진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런 관점에서 매수를 했던 게 있는데, 저번 주 금요일 날 보시면 고점 대비 여기서는 2%인데 6% 정도가 빠져 있었습니다. 시가 대비는 6% 정도가 빠져 있었고, 그래서 밑에서 잡아서 매도하고 다시 한번 여기 지금 100MA 검은색 선인데 100MA 뚫고 지나갔을 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하고 매도. 그 다음에 주도주 이탈되지 않은 거 확인하고 이쪽에서 한 번 더 매수하고 그 다음에 좀 나눠서 매수하고 이 자리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마이크로는 8%, 10% 하락하고 반등하는 어떤 힘을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이때 그 정도에는 반등한다라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전에 그 정도에서 빠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거기까지 안 빠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마이너스 6%대에 진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간에는 그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가장 적용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백데이터를 하락에 대한 퍼센테이지에 대한 백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하는 것은 저가 매수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저가 매수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물타기를 한다든지 저가 매수, 눌림 매수를 하지는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 데이 트레이딩 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간 조정이 거쳐진 다음에 매수를 하는 것이 조금 더 타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계속 기다리다가 11시 정도부터 매수를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물타기도 이때 추가 매수했을 때도 이때 사고 한참 기다렸다가 매수를 다시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까지 아닌데 한 30분 정도 또 기다렸다가 매수하고, 시장 상황을 보고 1시간을 기간 조정을 할 건지 2시간을 기간 조정할 건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장 호재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추가로 자금을 실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닌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한 기간 조정을 거치고 RSI라든지 거래량 확인하시고 반등 신호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조금 진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13일 날 수요일은 엔비디아를 주로 거래를 했고, 이때 매도하고 조금 더 볼린저 반드 GD 하는 거 확인하고 한 번 더 타점을 잡아가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그 부분이고,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라인은 20분 선, 10분 선, 5분 선, 그리고 볼린저 밴드 이렇게 세 가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0일선 지지하는지 같이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13일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 터지고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래량이 터졌을 때 이때부터 5 분에서 8분 정도는 여러분들이 경계하셔야 됩니다. 거래량이 터지는 거 확인하시고 그다음에는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감안을 하시고 거래를 하시는 것이 좋고, 이때 처음 거래량이 터졌을 때 바로 매도가 나오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떤 그 쇼크가 있을 때 그때는 바로 뉴스가 있을 때는 하락할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었을 때 쭉 끌고 왔을 때는 이 정고점이었죠. 정고점이 되는 이 부분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그다음에 하락 조금 더 상승하고 빠졌습니다. 이 부분을 정고점을 뚫고 더 갔다라는 거는 이 지금 현재 흐름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식이 강하다는 것이고, 어떤 힘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다음 날 '아 이 주식의 힘이 조금 더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14일 날에도 엔비디아는 조금 더 강하게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 초반에 거래했다가 다시 매도하고 다시 물량 가져가고 매도하고, 이렇게 14 일에 지금 14 일에 이거 지금 음 네 14 일에도 비슷한 그 흐름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리고 10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거 어 이건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게 제가 주간장 그 데이터 남기다 보니까 잘못됐고, 이 14일 날 데이터는 이겁니다. 자 보시면 14일 날에는 프리장에서 매수를 해서 이때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거래량의 어떤 힘을 저도 나중에 확인을 했고, 이때 물량을 매도를 했는데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생각보다 강했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 터지고 다시 지금 하락했습니다. 하락하고 이때 기준으로 보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아홉 개, 한 8분에서 9분 있다가 하락 추세로 들어갔습니다. 아마 그 135대의 고점을 찍고 5 아니면 6 정도의 고점을 찍고 엔비디아는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피겨에 걸려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그 135, 140, 뭐 130 이런 데 구간에는 라운드 피겨가 있기 때문에 조금 거래 매도 매수를 결정을 하는 수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5일은 마이크론 주력으로 거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11일 월요일이죠. 월요일은 모멘텀 나스닥 편입 소식이 있었고, 옵티컬과 광학이랑 양자, 가상화폐 쪽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10일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로 가져왔던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되려 반등을 강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3%, 9%, 1% 이렇게 됐었는데 반등을 어, 5.9% 정도 반등했고, 그 다음에 로멘텀 같은 경우에도 5.3%,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7% 정도 반등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은
반도체 쪽이 엔비디아 영향으로 되게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비우스 실적이 호실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국 합류 소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14일은 엔비디아 목표가 상향, 중국 판매 승인됐지만 이 소식은 아직 중국 쪽에서, 이거 미국 쪽에서는 승인이 났는데 중국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더라로만 나왔고, TSMC에서도 소식이 나왔는데 2030년도까지 1조 그 매출을 전망을 했는데 1.5조까지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50%를 상향을 했습니다. 이 소식도 같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날 제가 AMD도 같이 매수했는데 AMD보다는 엔비디아를 조금 더 매수를 지속하는 것이 훨씬 더 수익률 면에서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5일은 금요일 이 중국 미중 회담 기대감 상실, 그리고 채권 금리 상승으로 하락했습니다. 근데 키옥시아 쪽에서도 호실적, 그 다음에 네비우스 목표가 상향, 그 다음에 인프라 부족 소식들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 가격대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차익 실험 물량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이 약하고 소프트웨어 쪽이 되려 강하게 섹터 로테이션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도체 그래서 소프트웨어로 간 가장 큰 이유는 빌 에크먼이 마이크로소프트 신규 투자 공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문의 어떤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수 이유에 대한 그런 글이 올라왔고, 그거에 대한 시장 반응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플러스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여러 가지 호재로 인해서 동반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주간 매매 일지 마치겠습니다.